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이번 주는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다소 좀 힘이 약하게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예. 좀 힘없이 빠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이 양지수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 기조가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개인만 사들인 모습이고요. 좀 원인을 분석해봤더니 당장 중국에서 일어난 이 봉쇄 반대 시위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예. 또 이에 더해 시장은 미국 주요 연준 의원들의 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 30일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주 미국의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장중 5만 전자로 회귀하는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부진이 증시 하방 압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중반대 하락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섣부른 움직임을 제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 이슈, 시진핑 퇴진 시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로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발하는 움직임이죠. 아무래도 좀 기업들도 이 정부가 단속에 나서고 이러면은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도 같이 불안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언급을 좀 했거든요. 중국 의료 체계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내년 2분기 이전에 제로 코로나 봉쇄가 조기에 종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 다만 오후 들어서는 좀 우리 증시가 중국 증시도 그렇고요.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화사라는 곳에서 평론을 냈죠. 코로나 봉쇄를 좀 완화를 시사한 듯한 언급을 하면서 증시가 전망적으로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장에서도 오늘 국내에서는 특별한 이슈와 함께 특별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죠? 좀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뒤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떤 종목은 크게 9% 가까이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깜짝 상승세를 보인 건데요. 윤석열 정부는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LIG 넥스원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문성필 기자의 보도 먼저 보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2045년까지 우주경제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5년 안에 달에 갈 수 있는 독자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에서 자원 채굴을 시작하며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의 경제 영토는 지구를 넘어 달과 화성으로 넓혀갈 것입니다. 이번 발표 배경엔 국가 간 경쟁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우주경제 시장에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위성 발사에 성공한 국가는 86개 나라, 위성수는 9,700여 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이 쏘아올린 위성은 32개에 불과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는 2025년까지 12,000개의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내년에 신설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는 달리 철저하게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현재 공무원 연봉과 조직 아래에선 영입하기 어려운 세계적 석학까지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연봉 조직 구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 때 이를 주도한 연구원들의 낮은 처우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간 기업들의 참여도 유도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 등 국내 우주개발 기업 70여 개사가 뛰어들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한국판 나사가 나온다. 이 이슈 짧게 갈 호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망을 좀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3.8%, 한국항공우주는 2.9%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 마감에는 보합권 아래로 좀 내리긴 했지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을 보면 AP위성과 세트랙 I가 각각 9%, 또 5%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우주항공청 설립 소식이 단기 상승이 아닌 장기적인 추세 상승 재료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국내 우주시장 규모가 내년 본격적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 동안 3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요. 또 우주항공청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향후 미국 항공우주국이죠. 이 나사 등과의 이 협력 등을 통해 얻게 될 잠재적 계약 또 수주 등도 충분한 주가 상승 재료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 섹터를 대체할 수 있는 좀 유일한 섹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수혜주들이 있겠습니다. 어디가 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죠? 최근 한 달간 12% 상승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예. 이미 방산에서도 두각을 좀 드러내면서 저희 뉴스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최근 폴란드와의 8조 원에 달하는 이 무기 수출 계약으로 주가는 이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들은 최근 들어 목표 주가를 더 빠르게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 평균 목표 주가를 살펴봤더니 10만 6천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네, 좀 13만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도 있고요. 평균 수준은 10만 6,750원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하면 50%가량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이번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해서 증권가에서 호재로 보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뛰어난 기술력을 배경으로 우주항공청에 집중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액체 엔진을 개발했고요. 지난해에는 항공우주사업 전담 조직인 이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하며 발사체, 엔진, 그리고 위성체 제조 등의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달 누리호의 기술 이전 우선 협상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결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투자금 집중이 가능하다고 시장은 바라본 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죠. 우주경제 로드맵 또 주목할 만한 내용 있다면서요? 오늘 6대 정책 방향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우주산업 육성과 국제 공조 분야를 제가 조금 더 취재해봤습니다. 예. 정부는 우주산업에 포함되는 기업 가운데 특히 부품 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주 항공 부품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서 발전을 시킨 다음에 이 수출 경쟁력을 크게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특히 국내와 해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서 이 우주항공 동맹을 결성하고 국내 부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오늘 발표된 건 룩셈부르크와의 협력인데요.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룩셈부르크를 시작으로 다른 우주 강국들과의 얼라이언스 구축까지 현재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